안녕하세요. 미소꽃 예술학원 이은정입니다. 화해장식 기능사 한 번에 따기. 자,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목차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1강 같은 경우는 화해의 개요라 해서 화해의 정의 및 화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2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라 해서 볼 거고요. 자, 3강 같은 경우는 화해식물의 형태와 용도, 한마디로 꽃이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는 화해 부재료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기나 화병, 수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5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 재료의 관리, 자, 6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화해장식물의 조형, 8강 화해장식의 표현 기법이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 우리가 어레인지먼트, 한마디로 꽃을 이렇게 꽂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정의와 기능, 역사. 자,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역사 문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강 같은 경우는 화해장식의 디자인이라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 우리가 꽃을 그냥 꽂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화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같은 경우는 화해 가공이고요. 자, 12강 같은 경우, 자, 15강까지가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우리가 필기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틀려진 게 아니고요. 적용 기간이 좀 틀려지셨다 보시면 돼요. 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세부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적용 기간만 바뀌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항목 화해 개요나 화해 장식 식물 재료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뒤쪽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시험 문제는 총 60문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 60문항 중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60문항 중에서도 36개 정도만 이상만 합격하시면 한마디로 37개까지만 맞으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대부분 서점 가시면 책이 두께가 이만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시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화해식물의 형태와 용도, 절화나 절지, 절여, 한마디로 잘린 나무, 잘린 꽃, 잘린 잎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생식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해 부재료 같은 경우도 자재나 시설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자, 화해장식 재료의 관리 같은 경우도 도구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화용 칼이나 절화용 아니면 가위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시는 일반 가위로 꽃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돼요. 자, 꼭 전문용 가위를 써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화의 관리 같은 경우도 절화 생리나 절화 보존제 처리 여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럴 때 우리가 꽃을 그냥 담가 놓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약을 타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해요. 점점 궁금해지시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앞으로 시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소재 관리나 절화 장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분식물 장식이라 해서 DC가든 테라리움 아직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DC가든 접시라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접시나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식물들을 식재한다 보시면 되고요. 가공 소재 장식, 줄기 배열, 구성 형식, 표현 양식. 자, 이런 것도 점점 흥미있게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 장식의 표현 기법이라 해서 1번부터 14번까지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밴딩, 바인딩, 번들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풀이해 드릴 거예요. 자,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다시는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그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와이어링 기법이라 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줄치고 외우고 하면 되겠지만 이 와이어링 방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제1과제 자, 신부화에 대해서
신부화를 우리가 만들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실 때도 잘 들어두시면 우리가 이 과제 한마디로 우리가 실기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 장식 정의와 기능. 자, 요 정의와 기능 같은 경우도 뭐 교육적인지 우리가 꽃이 있으면 어때요? 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예뻐지고 그죠? 아름답고 뭐 치료죠. 요새 원예 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화해 장식 역사 알아보시고 화해 장식의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뭐 선이 어떤지, 형태가 어떤지, 질감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마지막 자 12번 화해 가공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뭐 디자인의 원리나 뭐 그리고 건조 가공 방법이라 해서 자 가공 방법 우리가 생화만 이용하지 않고요 가공할 수 있는 애들도 많아요.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단세라는 꽃들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조화시켜서 뭐 이런 약품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연 건조를 시켜서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런 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풀이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의 개요입니다. 자,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거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꼭 1번 문제 또는 2번 문제에 꼭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화해의 정의. 우선 우리가 꽃을 화해 장식 기능사란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화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화해라고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화해. 자, 화자. 무슨 화자일까요? 자, 꽃 화자겠죠, 당연히. 자, 회자 같은 경우는 풀회자라고 해서 두 개를 통틀어서 화해라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 같은 경우는 자, 원예 식물의 한 부류로 자, 꽃, 줄기, 잎, 열매 등 한마디로 관상을 목적으로 심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자, 초본식물과 목본식물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화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초본식물이 뭐고 목본식물은 뭐예요? 목본식물은 목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초본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알리아나 아니면 국화, 코스모스,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대부분 초본식물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목본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고무나무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자, 유도화 같은 나무들 아니면 철쭉, 동백나무 이런 아이들을 전부 다 목본식물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쳐져 있는데요. 자, 하해원예의 특징이라 해서 이거는 좀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하해원예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기출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지, 노동, 자본의 연중 집약작물이다. 자, 이 말인 즉슨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연중 집약작물. 한마디로 일정한 토지에다가 이 노동과 자본을 다량 투입하는, 아마 그래서 약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집약작물이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종류와 품종. 뭐 꽃들 아시면 아실수록 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저한테 가끔씩 학생들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선생님, 꽃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선생님, 이 꽃은 뭘까요? 이 꽃 이름은 뭔가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만큼 꽃의 종류와 품종이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정서와 문화의 작물, 환경미화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며 국제성이 높은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체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성. 한마디로 일반 작물은 품종에 따른 기호도의 차이가 크겠지만 자, 기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게 바로 이 원예 쪽, 한마디로 꽃의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화해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화해원예의 형태.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별표 좀 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생산화해. 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단어만 딱 들어도 벌써 아마 감이 오시죠? 생산.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 생산하는 걸 생산화해라 하고요. 자, 취미화해.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우리가 뭐 예쁜 아이들 있죠? 한마디로 뭐 청페페나 홍페페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공기정화 식물도 요만한 식물들을 이제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갑갑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공기정화 식물들을 앞에다 두고는 이제 우리가 침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꾸면서 살아간다 보셔도 되고요. 자, 3번 해보시면 후생화해라 해서 다른 말로는 표본화해 또는 전시화해라고 하고요. 이런 후생화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산공원이나 아니면 뭐 식물원 같은데 그런데 이제 환경 조성의 목적으로 화해작물의 표본을 재배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해원의 형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요. 외우실 필요 없으시겠죠. 왜냐? 이 생산화해, 취미화해, 후생화해 단어만 들어보셔도 이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자, 화해 원예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외 장식. 자,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정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뭐 동양식 정원인지 아니면 서양식 정원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잘 듣다 보시면 뭐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들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후원이 발달한 경사진 정원이고요. 자,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 선비의 단아하고 청렴한 느낌의 소박한 분위기의 정원. 우리나라 정원들 보시면 막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요만한 뭐 땅에다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앞들이나 뒷들에다가 요런 채송화나 봉선화 같은 거 심는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좀 틀리게 아주 산이나 호수, 계곡, 동굴 이런 것들 대자연을 한마디로 약간 축소시켜 놨다 보시면 되는데 좀 큰 편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정원 중에서도.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밀하고 약간 세심하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 게 일본이시죠. 자, 보시면 자, 대자연을 축소시킨 축경식 정원이라 해서 기교와 관상적인 가치에 치중하여 세부적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자, 일본의 특성 그대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서양식 정원이랬는데 자, 앞쪽에 보시면 동양식 정원은 후원 양식이라 했어요. 우리가 앞들보다는 약간 뒷들이나 이런 쪽에 치중한다 보시면 되고요. 서양식 정원 같은 경우는 주로 앞에 정원, 한마디로 앞들을 좀 중시한다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슬람, 스페인, 독일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하고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자, 자연식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영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정형식 같은 경우는, 자, 건축식, 기하학식, 뭐, 프랑스나 이슬람 같은 데서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절충식, 한마디로 혼합식이라 보시면, 미국 어때요? 자유롭죠, 좀. 자, 미국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화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요. 요거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본에 보시면 평면 하단이라 해서 말 그대로 평평한 하단이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크기의 초화를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들어 조화시킨 화단. 자, 기억해 보시면 리본 하단이 있습니다. 자, 리본 하단을 다른 이름으로는 대상 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런 곡선을 이루고 있는, 띠를 이루고 있는 이런 화단을 우리가 리본 하단이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주로 건물이나 울타리의 앞면, 우리가 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인도로 막 걸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옆에는 키가 작은 낮은 식물들이 좀 식재되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리본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화문 하단, 한마디로 양탄자 화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수 하단이라고 합니다. 화문. 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꽃 화자를 쓰겠죠. 문 같은 경우는 문양 문자라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꽃으로 우리가 문양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자, 키가 작은 초화류를 이용하여 양탄자 무늬처럼 기하학적으로 도안해서 만든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어때요? 되게 기하학적이고 어떤 문양을 넣거나 하시겠죠. 우리가 왜 고속도로 같은 데 딱 가다 보시면 이런 산 등성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양을 새겨서 자기네 회사로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끔씩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포석화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원이나 잔디밭, 통로, 분수, 연못, 조각물 중에 뭐 굉장히 돌을 깔고 그 위에 키가 작은 낮은 화초를 식재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체화단에 대해서, 평면화단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뭐 평면하단, 입체화단, 그 다음에 뭐 특수화단 이렇게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자, 나 이거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신다면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꼭 알아두셔도 문제를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세 가지만 제가 외우라 해갖고 이거 세 가지만 딱 외워놨는데 뭐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아니었다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꼭 끝까지 알아봐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 너무 헷갈려 하신다면 이제 평면 하단만이라도 꼭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입체화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키가 다른 여러 화초를 입체적으로 잘 배치하여 만든 하단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평면 하단 어때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낮은 화초들을 이용해서 낮게 들어가는 애들을 평면 하단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체화단 같은 경우는 키가 다른 여러 화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식재를 할 때 높낮이를 주면서 식재를 했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입체화단에도 역시나 지금 네 가지의 지금 예가 나오는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기식화단이라 해서 모둠화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광장의 중심부나 조경의 교차점에서 원형 아니면 타원형 이런 식으로 식물을 이제 배치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이런 지금 기식화단 같은 경우는 중심 부위에는 높은 애들을 식재하고요. 이 가장자리, 변두리 쪽에는 낮은 식물들을 이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화단이라서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길거리 이제 가로수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도와 차도 자, 진입로나 산책로들의 경계를 목적으로 만들어두는 화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노단화단 같은 경우는 자, 경사진 땅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초하류를 심는 데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자, 주로 뭐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 같은 데 가보셔도 이런 계단에 뭐 주로 심지 않더라도 이렇게 화분, 분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애들이 정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노단화단이라 한다는 거.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석벽화단이라 해서 자연석이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거 많이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디서 주로 보셨나요? 자, 주로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런 화단이 좀 많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노단, 석벽까지. 자, 그리고 평면 하단에서 들어갔던 아이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런 그냥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책로를 걷더라도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석벽하단이구나, 이게 노단하단이구나, 또는 이게 하문하단이거나 이런 걸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는 아시기 때문에 이게 입체하단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아실 겁니다. 평면하단이거나. 아시는 만큼 힘이 된다고 잘 힘드시더라도 저와 함께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특수화단. 자, 특수한 용도와 형태를 가진 화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입체화단과 평면화단이 아니고 뭔가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화단을 특수화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암석화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정원무진의 암석이나 돌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하단을 만든다 했습니다. 특수화단 같은 경우는 시험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놓고 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침상화단이라서 화단을 지면이나 보도보다 낮게 위치한다 했습니다. 뭐 디귿 보시면 수제화단이라서 말 그대로 물수자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 뭐 불의옥잠이나 아니면 뭐 마디초 같은 애들, 속새 같은 아이들 심어서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단식화단이라 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식물만 선택하여 심는 하단이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식이라 보시면 되고요. 미음에 보시면 야생초화단. 산에서 자라는 야생초를 가지고 만든 하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비읍에 보시면 창문하단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하단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겨울이 있고 춥기 때문에 이런 창문하단을 못 만든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막 창문 앞에다가 화단을 막 꾸며놔서 막 거기에서 이제 연인끼리 막 이렇게 빠빠이 하면서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창문하단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또 실내 장식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실외 장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실내 장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분화 장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 이게 다 뭐야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가번에 보시면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자, 테라리움이라 해서 자, 밀폐된 투명 용기와 반밀폐형에 꾸며진 작은 축소 정원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테라리움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빛, 수분, 공기의 자연순환 원리를 이용했댔어요. 한마디로 지금 밀폐된 투명 용기와 반밀폐형에 꾸며진 축소 정원이라는데 얘네도 식물이에요. 근데 유리용기, 갑갑한 유리용기에다 이런 식물들 심어놓으면 얘네가 잘 자랄까요?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이나 수분, 공기의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용해야지 애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볍고 공기 통풍이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자, DC 가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DC 가든 한마디로 접시와 같은 얕은 이런 화기에다가 식물들을 식재하는데 이 DC 가든의 특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징이 있다면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낮고 얕은 접시에다가 우리 식물을 식재할 건데 이거 어떻게? 자, 식물을 식재할 건데 자, 이 식물을 식재한다고 해도 얘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우리가 식재해 주셔야지 막 무럭무럭 막 자라는 아이들을 요만하고 얕은 접시에다 하면 어때요? 뿌리가 이만해지겠죠. 자, 그럼 견딜 수가 없고 오히려 애들이 부패되거나 썩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DC 가든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좀 작은 아이들을 식재해 주시면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번에 보시면 아쿠아리움 나옵니다. 자, 아쿠아리움 말 그대로 수족관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유리용기에다가 수생식물을 심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기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비바리움 나옵니다. 자, 비바리움 같은 경우도 밀폐된 유리용기 내에다가 수생식물을 심고 거북이 등을 이제 키운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아쿠아리움, 비바리움. 자, 보시면 밀폐된 유리용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틀린 점이 하나 있다면 아쿠아리움은 물고기를 심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바리움 같은 경우는 수생식물 심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거북이를 심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외우기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자, 거북이 이름은 비바라고 외워주시면 좀 쉬우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마번에 보시면 공중거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어때요? 뭐 주부들 왜 집에서 뭐 공기정화한다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막 늘어지는 식물도 키우고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보거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선반이나 천장 등 실내의 동글성 식물을 담은 용기를 이 끈이나 이런 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달아놓고 애들이 자라도록 해준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좁은 공간의 효율적 장식이라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공중에다가 이렇게 분을 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아이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이비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스킨답서스, 러브체인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공중거리분으로 솔직히 이건 아이비 같은 경우는 심었을 때 아주 좋은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비에도 약간 독성이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이비는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낱개에서 이렇게 올려놓거나 하면 자꾸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 염증을 좀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번에 보시면 수경재배,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뿌리가 물속에서도 잘 썩지 않는 식물들을 자, 토양 대신에 물속에 이제 놓고는 키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뿌리를 뭐 지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흙을 넣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고정이 될 수 있는 돌이나 이런 쇳구슬 등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분재 나와 있고요. 분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는다 보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분에다 심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토피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어릴 때 가위손이라는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막 손이 막 가위로 돼서 막 이렇게 쳐갖고는 동물 모양도 만들고 막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인형도 만들고 막 하트도 만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토피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절화 장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절화 장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린 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을 뺄 수 있는데요. 자, 가번에 보시면 화한. 자, 화한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화한이라도 자, 축하한이죠. 그죠? 주로 뭐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판 기념일을 열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화한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꽃바구니. 자, 꽃바구니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절화 장식에 속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센터피스. 한마디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연회장이나 이런 데 테이블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꾸며놓는 애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포프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말린 꽃잎들, 장미꽃잎들 옛날에 말리는 거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때. 그죠? 그럼 이렇게 작은 주머니에다가 말린 장미 같은 잎들을 넣어서 뭐 옷장이나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 걸어놓고 자면 숙면치 할 때도 아주 좋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코사지. 코사지는 주로 남자는 달잖아요. 자, 여자들이 이렇게 상반신 옷깃에다가 다는 게 바로 코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읽어보셨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화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꽃이 피는 풀 또는 자,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자,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한다. 자, 3번에 보시면 관상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자, 4번. 자, 초본 식물뿐만 아니라 하목과 정원수, 야생초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1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2번이죠. 그죠? 왜 2번이 틀렸을까요?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화해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초본 식물의 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네 글자가 하나 있었죠? 자, 목본 식물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화해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화해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읊어드렸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자, 종류와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 자, 2번에 보시면 생산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자, 3번 연중 집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4번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고 있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역시나 1초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답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고 있다. 자, 한정된 소비를 충당하지는 않겠죠.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평면화단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평면화단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평면화단 어떤 하단이었어요? 주로 하초가 좀 낮고 해서 우리가 평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평면화단이라 했습니다. 자, 리본하단, 곡선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었죠. 2번에 보시면 하문하단, 꽃으로 문양을 만드는 아이들이었어요. 자, 3번 석벽하단, 돌을 이용한 아이들이었죠. 자, 4번 포석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중에서 하나가 입체화단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1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3번이겠죠. 자, 석벽화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로 입체화단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테라리움을 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라 했습니다. 테라리움. 자, 테라리움이 뭐였어요? 자, 보시면 1번 얕은 용기에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을 식재한다 했습니다. 벌써 아마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얕은 용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2번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운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빛, 수분, 공기의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4번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며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얕은 용기의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 자, 벌써 아마 들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자, DC 가든이 되겠죠, 그죠? 얕은 용기니까 DC, 그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운다. 뭘까요? 자, 수생식물과 물고기 나왔습니다. 자, 아쿠아리움이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빛, 수분, 공기의 자연순환 원리를 이용한다. 당연히 테라리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며 재배한다 했습니다. 이건 분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들어가겠습니다. 후생화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후생의 다른 말이 취미가 되겠죠,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화훼작물의 식물의 표본을 재배한다 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전시화의 표본화해라고 단댔어요. 후생화의 다른 말이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전시화해나 표본화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자, 식물원, 공원, 광장 등의 공공화단을 조성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후생화에 속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화훼 장식용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을 합리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해 우량을 한다 했습니다. 자, 틀린 답은 뭘까요? 자, 환경조성 목적 맞는 말이겠고요. 전시화에 맞는 말이죠. 표본화에 맞는 말 맞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 식물원, 공원, 광장 맞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자, 4번이 틀린 답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